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민선 9기 위성군 도정 출범에 따른 현안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제주의 현재는 물론 미래와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위성군 도정이 출범한 지 2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도 받았고 추경 심사를 통해 본 민선 9기 환경도시 정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텐데 먼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양홍식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민선국이 이제 위성군 도정이 이제 100대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100대 과제를 살펴보면 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들이 한 18가지 정도가 이렇게 발표를 예. 하였는데요. 저는 이제 위성군 민선국이 도정이 어떠한 거대한 담론이라든가 대규모 신규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를 재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방 진입도로 예. 조성이라든가 읍면별 책임 택시제 도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마 굉장히 도민들로부터 좀 체감할 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남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임 오영훈 도정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보여줬던 거는 화려한 정책, 예를 들어 전국 최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정책들이 주가 됐다면 위성군 도정에서 보여주는 정책들은 지금 전부 다 정책들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생활민원 위주의 정책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더 우리 도정이 좀 차분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체감형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 보고 있고 반대로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죠. 궁금해. 이제 체감형 정책이라 보니까 거대한 담론이 없다. 거대한 담론이 없다. 우리 업무 보고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도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큰 비전이 안 보인다. 당신네가 환경도시 정책이 과연 뭐냐? 이런 게 안 보인다. 그리고 아까 100대 과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63번인가 그럴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한 풍요로운 제주 건설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위성군 도정의 환경도시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게 공통적인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일 게 뭐냐 하면 환경도시 정책이라는 게 이제 환경도시위원회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같이 융합돼 있어야 되는데 각자 좀 나열돼 있다. 도시정책, 교통정책, 환경정책 예.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연계점이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이런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담론이 보이지 않았더라. 예. 우리 양홍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이제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어떠한 그 해법들이 갈등 해법. 예.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라든가 BRT 사업, 또 수세 트램, 예. 그리고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성군 도정이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지만은 이러한 해법들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년 1,100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제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불편함이 너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부분과 대중교통 부분 좀 꼽아 주셨습니다. 좀 분야별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주의 최대 현안, 제주 제2공항입니다. 최대 분수령이 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오면 그동안 뭐 다소 좀 잠잠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런지, 특히 양홍식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이제 성산이다 보니 다른 의원보다 특히 관심이 더 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책임감이 큽니다. 예. 예. 제주의 이제 최대 현안 아니겠습니까? 제주 맞습니다. 제2공항 예. 문제가 이런 이제 9월이 되면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이제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되고 예. 그에 따른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또 의견 수렴을 갖게 되고 예.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이제 제주도에 제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네. 통해서 이걸 이제 뭐 심의를 통과하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절차입니다. 절차,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바들은 그런 겁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제 조건부로 이제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숨골 문제라든가 조리 충돌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또 본안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에 이제 공항 예정지가 발표가 입지 됐고, 선정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9월 6일 날 기본계획 고시가 전까지는 공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할 수 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가 이제 기본계획을 고시했기 때문에 예. 정부는 이 책임감을 갖고 그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행정적 법적 절차대로 가야 된다. 네. 예. 이남근 의원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번 토론에 오면서 예. 지역 구민 중에 한 분이 야 이거 제2공항 얘기 가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아, 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진짜 제주도 내 현존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내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년 동안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토론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했죠. 해법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이 절차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 예. 지사가 원칙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크게 우리가 조건부 협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 설득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법이지 계속 뭐 사회적 협의를 한다든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이거는 도지사가 도민들 뒤에 숨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책임 정치를 하자. 네.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성군 지사가 이제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년 상반기라는 이 시점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먼저 이남근 의원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예. 협의라는 게 있나요? 이게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말잔치에 불과하고요.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의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갈등 요소를 없애는 거 인정합니다. 예. 갈등 요소를 인정하는데요. 그 갈등 요소를 없애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최대한 공정하게 됐는지
그 안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찬반단체 모두가 들어가서 찬반단체 안의 모든 의견들이 공정하게 그 안에 녹아들어 이렇게 보는지, 그 정도에서 민간협의체 구성,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사회적 협의가 모든 도민들의 100% 만족을 위하는 사회적 협의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지사가 결단을 해야 왜 된다. 그렇지 예.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양홍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충분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등 해소 요인이 뭐냐? 예. 정말 공항이 필요가 없는 거냐? 예. 근데 공항은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고 공항이 실제 이용하는 도민들도 공항에 가보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항을 반대할까? 예.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환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는 정말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도입을 한다라면 네. 어떤 방식이 그나마 가장 타당하리라고 보십니까? 양홍식 의원 먼저. 예. 어렵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민들이 혐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2공항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은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사회적 합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보다 구성 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아까 우리 양홍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들어가는 사회적 협의체가 된다면 그것대로 또 논란이 될 거고, 그게 안 들어가는 사회적 협의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또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날 거고, 이래서 사회적 협의체 글쎄 상당히 어려운 관점입니다. 이게 아주 도덕책 같은, 도덕 점수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서 이 도정에서 풀어나갈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 초, 8월 말까지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민간협의회 구성을 보면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과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민간협의체 또 제2공항 갈등 해소 추진협의체 이렇게 과연 이러한 임의적 기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기구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그런 절차까지도 과연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우리 이낙돈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도 또 다른 어떤 그 안에서도 갈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금방 이남근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제를 이제 제주 도정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의회도 네. 다른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욱 씨 먼저 할까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제2공항 갈등 해소 추진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눈여겨볼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의 어떤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어떤 결정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도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예. 그리고 이견 수렴 절차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또 요구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도의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도의회 단독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난 11년 동안 수많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불필요한 것 같고요. 과연 민간협의회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수용 방법,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할 거냐.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또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민간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좀 한 4-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뭐 찬반 양측의 발언, 검증 내용을 이거 진짜 도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 방법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아마 가장 민간협의회에서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이 정치권하고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안 받아들일 거면 어쩔 수 없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지는 건 나중에 투표에 가서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없이 모든 게 다 직접 민주주의 절차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어떤 정책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단체에서는 이 협의체 불참을 선언해 놓고 있어서 그렇죠. 이 구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가 그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또 국가나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기하는 역할을 방기해버리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민의 결정권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성군 지사의 역할, 지난 계속되지만 지난 11년 동안 그 논란의 중심에 늘 위성군 지사가 있었습니다. 지역구였었고, 여기 당신의 역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위성군 지사 계속 여기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한 단계 밑에서 약간 이 방관자적인 역할을 쭉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사의 입장이 된 거예요. 지사의 입장이 됐으면 이제 정책 결정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지사의 입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듯한 느낌? 전 이건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책임 정치. 책임 정치. 예. 다음 도시계획 분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시 연동 재원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고 층수를 15층에서 29층으로 높여달라는 변경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제주형 압축도시 고도관리 방안에 따른 것인데 제주도의 도시계획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욱 씨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제주도정이 지난해 6월에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이제 개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서 기준 높이하고 최고 높이를 좀 이완화하는 그런 체계를 이제 도입하는 그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 도의회에서 이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고 높이는 주거 지역의 25층, 예. 준주거 지역 90m 30층, 예. 상업 지역 160m 40층까지 이제 허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준 높이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경관 등을 고려해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제주의 연동 재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건축한 지 한 45년이 이제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노후가 되고 그러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정비는 도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제주 도정이 앞으로 예. 향후 이제 고밀도 이제 개발 시에 우려되는 예. 교통 안전 문제라든가 공개 공지의 확대라든가 저층부의 개방성 확보라든가 예. 보행자 친화적인 가로 환경 조성 등의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공공환원이 되게끔 명백하게 이제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컴팩트 시티는 오영훈 도정이 네.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뭐 지금 뭐 고도지구가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제도에 손을 봐야 된다는 거는 도민적인 공감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컴팩트 시티를 하면서 높이만 높이는 게 과연 우리 제주도 정책에 맞느냐? 네. 그동안 워낙 이 안에 원도심이라든가 이 안에서 고도 제한을 좀 많이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밑으로 옆으로 많이 벌어진다. 예. 이런 의미에서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높이만 높인다고 과연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냐? 그 밀도의 정책이 돼야 되고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군 도정에서 15분 도시는 칼같이 없애면서 없었죠.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컴팩트 시티 정책은 앞으로 향후 한 1년간 위성군 조정에서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우리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 방향은 이거 고밀도로 가자. 이렇게, 멀리 더 퍼지지 말고 고밀도로 가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고 개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절대 개발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없이 높이만 높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조망권이라든가 한라산을 꼭 봐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제약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단순히 지금 이 컴팩트 재원 아파트 경우에 뿐만 아니라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1년 내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토의하고 논의하고 계속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난개발과 경관 훼손 논란 항상 반복되곤 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급히 좀 개선해야 할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남근 의원. 글쎄요, 저는 뭐 절대 개발이다, 절대 보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이가 뭐 살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전 환영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도 환영한데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환경에서 수용 가능한 지점이냐 이 부분인 거죠. 과연 절대 이제 환경이 이 제주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개발했을 때 우리가 과연 체력이 감당이 되겠느냐, 환경이 수용이 되겠느냐, 그게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뭐 보존 이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절대로 개발하지 말아야 될 지역하고 개발을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컴팩트 시티 같이 개발을 많이 해야 될 지역을 최대한 빨리 구분해 놓아야 구분을 된다. 하자. 예. 이게 도정의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컴팩트 시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월 포레스트 같이 300m 고지대에 있는 것도 또 허가해주고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제주도에서는 야 그럼 300m면 300m, 200m면 200m 정확히 이후에는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하는 지역은 최대한 너네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줄게. 다만 그 전에 보존돼야 되는 지역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 예. 그분의 분들의 혜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또 정책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개발이라는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네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측면은 또 다른 행정에서 다른 방면으로 이분들을 보상하게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좀 충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죠. 예. 난개발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 저는 제주의 가치는 제주의 자연환경 그리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 저는 그것이 없으면 제주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왕근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두고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사유재산권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꼭 지켜야 할 부분, 우리가 곶자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지하수 자원 이러한 부분들을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개발이 있을 때 그거를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교통 분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BRT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성곤 지사는 후보 시절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다가 취임 후 공론화로 방향을 돌린 듯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양홍식. 예, 저는 뭐 지역구가 예. 성산읍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 버스. 그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사실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선이 되고 환경도시위원회로 예. 오면서 실제로 제가 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예. 몇 번을 계속적으로 예. 버스도 탑승해서 이렇게 아라동에서부터 시제주까지 갔었고 택시를 타고 다시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또 가고 또 제 자가용을 타면서 또 이렇게 다녀보고 했는데 버스를 탔을 때는 수월하게 이게 그 운행이 됐습니다. 근데 택시를 탔을 때하고 자가용 운행시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도지사가 당선이 되고 당선자 되기 선거 공약으로 폐지하겠다 했지만 이제 당선이 되고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원래 2월 달에 1월 말에 이제 그 언론 조사를 한 것 중에 학생들의 여론조사가 57%가 이 BRT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이용객들이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는 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나 또 다른 이용자들은 또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좀 세밀하게 앞서 위성곤 도정이 얘기했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 방안을 찾아서 동강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인왕근 의원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환경도시위원회 오기 전에는요. 예. BRT 정책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BRT 정책의 주요 목적이 대중교통 이용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BRT를 하면 섬식 정류장하고 양문형 버스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정책 본연의 목적은 약간 까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론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론화 버스 이용객들이 약간 사회적인 약자 부분들 거의 한 10% 정도 되는데 공론화에서 과연 버스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대변이 될 건지 전 그게 상당히 걱정이고요. 이 BRT 정책은 동강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그게 섬식 정류장이 될 것인지 가로변 주차장이 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강로까지는 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공론화 조사 좋습니다. 공론화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회적으로 약간의 지역에서 이제 맑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통용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목표로 했을 때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하게끔 하려고 이 정책을 만드는데 정책 본연의 목표대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동강로까지는 해보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론화를 해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의 공론화가 아니라 예. 동광로까지 간 다음에 예. 공론화를 하더라도 하자. 예. 근데 공론화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BRT 정책의 공론화를 대입하는 글쎄, 저도 이 부분은 좀 이게 모든 정책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위성곤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아마 어떤 논란의 중심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예. 오염수 정도가 앞에서 이 정도 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밑에서 약간 방관적인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도정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약간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에서 뒤로 물러서서 약간 책임지게끔 하는, 저는 아까 오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분명히 책임 정치가 아니다. BRT도 마찬가지. 인수위원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BRT를 해야 된다. 아니다. BRT는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폐쇄해야 된다. 근데 막상 폐쇄하려니까 저희들이 그거 갖고 있던 매몰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매몰 비용이 너무 크고, 그러려면 우리가 끝까지 해보고, 우리가 어차피 정부 사업이잖아요. 저희 지방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걸 해보고 난 다음에, 끝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걸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대중교통이 편리했는지, 아까 우리 양우식 위원장님도 버스도 타보고 택시도 타보고 했다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론화위원회 모든 거를 공론화한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 정치가, 그전에 오영훈 도정에서도 그랬어요. 좀 더 분리하면 공론화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칭따오 같이 다 해버리면서 좀만 분리하면 공론화예요. 이거는 우리가 책임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서광로를 저희가 했거든요. 예. 해서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팽팽합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양문형 버스가 이게 반드시 섬식 정류장에 있을 경우는 양문형 버스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공론화 과정을 그래도 거쳐서 그러한 부분들이 수용이 됐을 때 섬식 정류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변차로 그 차선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성 정류장식 이걸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까 이능근 의원은 일단 동광로까지 간 다음에 하자라는 의견인데,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광로를 하기 전에 동광로를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개선을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섬식 정류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야 예산도 덜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제가 또 오영훈 도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지난 도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오영훈 도정의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너무 급하게 추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애기도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BRT 정책이라는 게 좀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론화에 준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성과 위주의 이 성과를 보여줘야겠다는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10달 만에 나올 얘기가 5달 만에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을 벌어졌다는 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BRT에 좋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홍식 의원께서 직접 이제 현장을 찾아보고 이용해 보셨다고 했는데, 논란의 중심인 섬식 정류장 직접 가 봤더니 어땠습니까? 섬식 정류장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삼식 정류장에 갔을 때 예. 처음에는 반대편에도 이제 정류장이 있었어요. 정류장이 여기서 시내버스를 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광로의 제일 끝머리에 있는 이제 오거리 거기에는 시외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네. 한참 기다렸는데 버스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종점이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렇게 돼 있는 버스들이 이제 서는 정차하는 그런 정류장이어서 저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혼잡이 가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삼식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지하철에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개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는 버스가 안 보였습니다. 가려서.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들이 있어서 저는 그러한 구조도 변경을 해야 되겠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고 또 이쪽에 있고 버스 타는 데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삼식 그 정류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불편함들을 개선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식 정류장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자가용만 타고 다녀서 이제 불편함만 느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효용성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게 BRT의 목표 자체, 정책 목표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료를 좀 더 높이는 거잖아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거잖아요. 정시성을 높이고. 그거에는 좀 더 우리가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된다. 너무 급하게 취한 정책 때문에 이 좋은 정책들이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신중하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버스를 포함한 제주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정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남구 의원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대중교통 정책이라면 우리 준공정제로 대비되는 뭐 막대한 재정 투입도 되고 여러 가지 교통 행정 정책을 공공성을 높인 거는 맞은데요. 아직도 제주도는 자가용 없이는 불편하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한 1,000억 대가 넘는 돈이 도민의 이동권 때문에 이게 이제 교통도 이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1,000억이 넘는 돈이 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이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준공영제에 너무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버스 이용률 자체가 10%를 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준공영제가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준공영제 약간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 우리 세금을 좀 더 들이고 정책이 좀 효율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지점이긴 합니다만은 대중적인 대중교통 정책 우리가 이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년 동안 계속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환경도시위원회 제가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준공영제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지를 좀 잘 들여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정책. 저는 제주의 이제 버스 준공영제 정책은 저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약 1,150억 원의 이제 막대한 지방 보조금이 이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시내권보다는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오거나 아니면 또 환승하는 이런 절차가 이제 또 많이 생겨버리고 또 버스 이용 대수도 이제 운행 대수도 감차가 돼버려서 그러한 불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옵서 버스라고 하는 마을 순환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이 없이는
과연 버스 준공영제로 매년 1,150억 원이라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또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했던 수소 트램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 트램 정책은 국가가 일단 철도가 없는 우리 제주도에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게 통과가 돼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라서 어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수소 트램이 제주의 현실에 맞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또 이 예산이 5천억 원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방비 매칭도 한 2,200억 정도가 이제 부담이 되는데 과연 아까 앞서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다. 제주의 좁은 도로 현실상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투자 대비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조사에는 일일 평균 뭐 5만 3천 명이 타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수치가 만든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도내 전체 버스 이용객이 15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그러면 3분의 1이 수소 트램을 이용한다는 그 수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이제 검토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 수소 트램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게 과연 트램이 좀 필요한가도 아까 우리 양홍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경제적 편의성 BC가 뭐 0.7 몇이 나와서 경제적 편의성이 있다라고 평가한 부분도 솔직히 전 신뢰하기 어렵고요. 과연 수소로 트램을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 제주가 수소를 뭐 개발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예요. 수소가 있기 때문에 꼭 트램을 하는 느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문형 버스가 있어서 섬식 정류장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BRT가 좀 막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소 트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 정책하고 연계가 돼 있어야 돼요. 수소 트램만 따로 떼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과도 이거 교통정책과 따로 다른 과 따로. 이건 과연 이건 우리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수소 트램은 앞으로 논의 자체도 쉽지도 않겠다.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얘기 있었겠습니다. 수소 트램 자체는 제주도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결단하고 단언하는 편입니다. 예. 네. 재활용 정책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성군 지사가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식을 현행 요일제에서 상시 배출제로 전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인한근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전체 삭감했습니다. 근데 삭감한 이유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요일제 배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행정적인 노력들, 수많은 도민들의 노력이 들어가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흔들어서 과연 우리한테 오는 실익이 무엇이며 그리고 과연 요일제 배출제가 아니고 전일 배출제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행정력이라든가 뭐 이거 뭘 또 용역을 통해서 해보겠다는데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자. 요일제 배출제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거 물론 뭐 정치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입장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잘 정착시킨 제도 그리고 다른 타시도에서 이 제도 때문에 제주도를 벤치마킹으로 수많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한마디에 이게 없어져야 된다? 물론 이제 예결위 가서 부활이 돼서 다시 시범 하기로 됐다고 그러지만 시범을
시범을 걸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요일제 배출제는 그동안 우리 도민들과 행정력이 들어서 10년 동안 잘 만들어 놓은 제도다. 그럼 과연 그 안에 제도적으로 좀 미비점이 있다면 그 안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미비점을 고쳐나가야지 전체적인 틀을 흔들어 버려서는 그동안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환경 수용력이 모자란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가 지난 2016년에 이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욕 많이 뭐 먹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욕도 듣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랑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도민 누구나 다 요일절 배출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상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활용 센터가 있기 네. 때문에 예.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놀랄 정도로 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상시 배출제로 만약 이걸 전환한다, 다시 또 많은 쓰레기가 이 재활용의 도민들이 이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질될 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민들이 이제 이 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대한 예.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성숙시켜 나가고 재활용 센터를 좀 더 숫자를 넓혀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추진되고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를 지지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죠. 지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지역에서 보면 아까 재활용 도움센터 같은 경우 네. 보면 대단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민들이 한 70만이지만 우리가 생활 인구라고 그러죠. 관광객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제주도를 이제 방문하는 입장에서 이게 뭔가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요. 이런 환경 쓰레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민선 8개에서 참 시끄러웠는데 인선 9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이제 하려면 예. 이런 걸 하라, 이런 걸. 이런 걸 저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과연 될지 말지를 정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조차도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세종이나 제주도가 있지만 다들 이제 어려워서 못하는 걸 제주도에서 굳이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정책적인 목표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온도 좀 재활용을 많이 하고 다회용기를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좋은데요. 제주도가 이게 실증 자체를 우리의 제주도만 맡아서 해야 되냐? 불편한 거를. 잘하는 우리 요일제 배출제는 없애려고 그러고 우리만 힘든 이런 재활용 컵은 계속 살려고 하고 이건 뭐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제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는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빨리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으로 이제 확대되어 나가야 되겠고요.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 이런 가맹점이 있는 데를 사실 가봤습니다. 이런 일회용 컵 보증제 때문에 실제 자원순환센터에 등록하고 일회용 컵을 이렇게 사서 지금 있는데 해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불편한 부분은 차라리 이거와 병행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텀블러? 텀블러. 네, 텀블러. 텀블러를 갖고 갔을 때 더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령 내가 갖고 있는 텀블러를 갖고 가서 음료를 이제 거기에 하고 네. 거기 바코드가 제가 받고 있는 그 바코드에 이런 그거를 찍어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더 많은 어떤 쓰레기 재를 절감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조금 더 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에 가맹점이 이제 100개 이상인 가맹점 그리고 자발적인 업체에도 한 뭐 250여 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3,500여 개가 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다회용 컵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환경도시위원으로서 도민들께 꼭 약속드리고 싶은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경험하고 원래 이제 처음으로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를 오게 됐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 와 보니까 모든 생활의 민원들이 이 환경도시위원회에 모두 밀착돼 있다고, 전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민들을 위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요, 생활 민원 그리고 여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홍식 의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가 국내외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국내 관광객들로부터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가 꼭 지켜야 될 부분 제주 곶자왈이라든가 제주도의 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반개발이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도시 정책은 당장의 생활 편의를 넘어 제주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발과 보전, 편리함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주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